반갑습니다. 온라인 계약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게 된 유태경입니다. 앞으로 수업은 매 시간 두세 개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앞서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법과 작문 온라인 수업은 몇 가지 테마를 설정하여 운영할 생각입니다. 지금 강의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는 2주차까지밖에 테마를 구상하지 못했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더욱 좋은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토론입니다. 토론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거나 사회에 나갔을 때 꼭 필요한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테마로 선정하였습니다. 수능에서 토의와 함께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두 차시에 걸쳐 중요한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자기소개서 쓰기입니다. 수시 일정이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테마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차시에 걸쳐 자기소개서 각 문항에 맞는 작문 과정과 예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사항은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는 비평쓰기를 할 생각입니다. 비평쓰기는 당연히 정식 개학 이후에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활동을 하고 작문을 하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소설 두 편을 읽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소진 작가의 자전거 도둑과 서영은 작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을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김소진 작가의 자전거 도둑은 작년 수능 기출이고 서영은 작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은 올해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법은 올해 수능 지문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작품이라 선정하였습니다. 자료를 올려둘 건데 저작권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재사용하거나 재배포해서는 안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정식으로 개학을 하는 날까지 계속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텐데 강의의 모든 내용은 1학기 평가의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들 열심히 잘 따라올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차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토론의 핵심 개념인 논증의 구성요소와 논증의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논리적 오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상 언어 생활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논리적 오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논제의 종류인 사실논제, 가치논제, 정책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은 경쟁적 의사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의와 비교해서 이해하면 좋은데 토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토의 참여자가 협력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토론은 서로 다른 입장에 놓인 토론 참여자들이 서로 자신의 입장이 옳다라고 상대방을 설득하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쟁이란 말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토론의 목적은 자신의 논리로 상대의 논리를 무력화시키고 제압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시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생각을 탐색하는 과정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토론은 사고의 폭을 넓히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의 핵심 개념인 논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논증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인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유나 근거를 들어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논증의 구성 요소와 논증의 방법을 통해서 논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논증의 구성 요소에는 주장과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주장은 상대가 수용하기를 바라는 단정적인 결론으로 논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주장은 따라서 뭐뭐이다 혹은 따라서 뭐뭐 해야 한다의 명제 형태로 진술합니다.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것으로 정보나 자료이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됩니다. 근거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의 형태로 진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유는 근거 자료에 기반한 주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유입니다. 주장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나 조건을 의미합니다. 토론이나 논증에서 주장이나 근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논증의 구성 요소 중에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사형제도는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근거에 기반해서 주장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유입니다. 살인은 금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사형제도는 살인이다. 살인은 금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주장, 근거, 이유로 이렇게 논증이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논증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논증의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연역 논증, 귀납 논증, 유추 논증이 있는데 연역 논증은 대전제에서 소전제를 거쳐 결론에 이르는 논증 방식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진행되는 논증 방식인 건데 방금 앞에서 논증의 구성요소, 주장, 근거, 이유를 봤죠. 이 연역 논증과 닮아 있습니다. 결론이 주장이겠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근거는 대전제일까요? 소전제일까요? 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이게 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근거에서 주장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연결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하죠. 이 이유의 역할을 대전제인 인간은 모두 죽는다가 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죽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죽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연역 논증입니다. 귀납 논증은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죽었다, 맹자는 죽었다, 이순신 장군은 죽었다, 세종대왕은 죽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죽는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귀납 논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추 논증을 보겠습니다. 유추 논증은 두 사건이나 사물의 유사한 속성을 토대로 하는 논증 방식입니다. 어떤 두 사건이나 사물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면 하나의 대상에서 발견되는 현상이 다른 대상에서도 발견될 것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것인데, 유추 논증에는 아주 유명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페일리의 시계라는 건데, 페일리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어요. 시계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명체 이야기를 한 건데, 시계와 생명체의 속성이 지금 비슷하죠. 복잡하고 정교하고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지성적 존재가 만들었을 것이고, 생명체를 만든 그 지성적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유추 논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증의 구성 요소와 논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